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목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동수 대리의 오늘 이슈는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전 세계 증시 축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만에 좀 재개가 됐던 유럽도 아주 흐름이 좋았고요.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좀 고점을 찍어 나가면서 조만간 또 4,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좀 흐름들 좀 짚어주시죠.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유럽 증시라든가 중국에서 좀 확인하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도 계속 좀 플러스권에서 있다가 이제 장 막판에 가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고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좀 정신이 드는가 보죠. 내일 모레부터 이제 어닝 시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데 이것까지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투자자들의 좀 우려라든가 좀 피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어쨌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다. 미국의 어닝 시즌 좀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유럽, 일본, 중국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지금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슈에서도 점검을 좀 했지만 네. 미국 시장이 가장 그 스타트를 끊긴 했어요. 어떤 시장 복원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가운데선 아마도 유동성 랠리가 좀 지속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시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중시의 원인 쪽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외신 반응 체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사실 연준 금리 인상 말씀하신 대로 그 유동성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증시에 계속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뒤로 밀리면서 그 유로존에 있어서 중앙은행에 경제 활기를 넣기 위한 이런 양적 완화가 좀 더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 유럽 600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네. 1.6%가 상승하고, 영국 1.8%, 독일 1.3%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까 유럽 600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올해 18%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또 다른 블룸버그의 다른 기사를 보니까 한 달 동안 시행된 QE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QE를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하기에는 만만치는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시작하고 나서부터 유로존의 그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번 분기에만 17개 지수가 전 세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전 세계적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승장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고 있는 일본 주식을 탑픽으로 뽑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들 이제 이렇게 어제는 양적 완화의 기조들이 좀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간 국가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어닝 시즌에 맞아서 진짜 실질적으로 알코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돼서 좋지 않은 실적들이 나올 때마다 좀 증시들이 약간 좀 미국 증시는 굉장히 질척거릴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큰 그림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봤을 경우에 유로존이라든가 이머징 증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보다도 분명히 조금 더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증시가 좀 약진을 하는 모습들, 유동성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익단에서 개선이 나오고 있는 흐름의 국가들, 아까도 일본 말씀을 드렸지만 유로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도 아니고 절대적으로도 사실 지수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계속 혼자 나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지금 상해 증시만 하더라도
계속 지금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고 네. 어제만 해도는 뭐 1940포인트였나 30포인트였나요? 뭐 4,000포인트에 1, 2%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증시 내에서는 코스닥이 그러한 모습들을 좀 쫓아가고 있다. 코스닥 내에서 이익 밸류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모멘텀 주식들은 계속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계속 좀 쏠림 현상이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 중국 저기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상해 종합 일봉. 6월달, 예, 6월달까지는 그 MSCI EM 지수 외국인한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넘기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러한 기대감 계속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좌 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뭐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무슨 뭐 신규 계좌의 뭐 80% 이상이 고졸이다. 뭐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고졸이면 증시가 오르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는 뭐 대졸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 뭐 한 우리 2만 벌써, 가야 예. 되겠네요. 2만.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EM 지수 편입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임어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그 무풍지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해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체적으로 좀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발맞춰 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반면에 지금 중국 증시는 좀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상승세는 6월까지 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기술주의 거품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 증시는 여전히 정말 뜨겁습니다.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종가가 3,961포인트입니다. 4,000선 곧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기술주의 랠리가 그 중심이 아닐까 싶어요. 중국 기술주의 멀티플이 220배. 네. 굉장히 과한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옛날에 이제 미국의 닷컴 버블이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우리 기술주 156배였었거든요. 네. 좀 이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국 IT가 세계 IT 시장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3대 IT라고 해서 BAT이라고 하는 BAT라고 하거든요.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위력이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 이쪽에 아성을 지금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쪽에다 멀티플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였었죠. 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기술주 그때 당시에 156배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버블 논란 이후에 좀 거품이 다 빠지게 되면서 급락 시세가 있었어요. 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디든지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는 모든 자산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느 측면에서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반대에서는 이거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 하락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 반대편 셀사이드에 서 가지고 모든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이 셀사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어쨌든 뭐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중국 기술주들이 지금 뭐 이제 그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네. IT 버블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더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네. 많이 지금 비싸 보인다. 뭐 extremely 뭐 expensiv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000년도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됐을 때 50%에서 70%의 하락을 보여줬던 미국 IT 기술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뭐 이면에는 사실 중국 공산당이 뉴노멀이라는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도입을 하면서 네. 금융과 IT 쪽으로 굉장히 큰 역량을 지금 쏟아붓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IT 기업들로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석박사 인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기업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중국의 중관춘이라는 이제 그 뭐 창업 카페 열기가 가장 높은 것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최근 IT 탑 플레이어들이 이 50개 기업들을 봤더니
대부분 90%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네.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이 뉴노멀 정책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면은 분명히 예전에 좀 미국의 어떤 그 IT 거품 버블 붕괴 사태 이전에 그 상황과는 지금 조금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뭔가 좀 다르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측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음에 이런 기사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지나온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현재를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공장에 무슨 공장 기계를 갖다 놓으면 이거를 1시간에 하나 나오는 것을 10시간 돌리면 10개가 나오겠지만 최근 모바일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게임 하나를 팔면 옛날 CD를 팔아야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하나 팔면 전 세계인들이 즐기면서 일매출 수십억씩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현재를 지금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과거에 계속 빠져서 그런 말도 안 되는 2차 제조업에 계속 빠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신생 성장했다가 멀티플을 주면서 나도 시장 상승에 쉐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분명히 중국 IT, 중국 지수 자체가 주류인 시대. 이게 아닌데 셀사이드에 나서가지고 중국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결국엔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수긍을 하면서 시대에서 가장 주류로 가고 있는 이런 투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 기술주가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중국 증시의 가장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때 실적 확인을 좀 하면서 이제 보고 가면 더욱더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중국 IT들이잖아요. 네. 한 해가 지나면 100배 됐던 100배 멀티플도 네. 30배, 40배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익단이 2배, 3배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멀티플이 팍팍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중국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물론 셀사이드에 써서 언젠간 빠집니다 해서 나는 언젠가 죽을 거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좀 한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중국 증시는 그런 면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기술주의 거품 논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전략까지 두 번째 이슈 지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중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